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후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좋을수록 후회는 적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원망하며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인간이 일을 하며 후회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일은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고 죽기 전까지 모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후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후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후회를 줄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오래 산 사람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된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까? 오늘은 나이 들어 후회할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일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나중에 하면 된다고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미루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만 쫓아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아끼며 사는 것은 좋지만 사치하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투자하는 것은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조금은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나를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먹고 싶은 음식을 있으면 먹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바로 시작합니다. 너무 돈을 아끼려는 마음에 1,000원만 더 내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이를 아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줄 아는 것이 행복한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인지 아니면 남이 원하는 삶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인종을 앞두고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되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됩니다. 나이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뒤에서 내가 욕먹을까 걱정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것보다 내가 후회없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내 기준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 조언은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즐겨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혼자 남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들기 때문에 먼저 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을 억지로 밝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먼저 받아들이고 고독과 잘 지내는 방법을 하나씩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고독을 잘 받아들이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책을 통해 우리가 왜 고독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고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독하면 외롭고 불안하고 무섭고 싫은 감정이 떠오르기 때문에 고독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팬데믹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시간을 보내며 마음속에 고독감을 키워온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고독이 대문화된 말로 기상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본래 인간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독감은 실제가 없는 느낌으로
귀신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다고 느끼고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근면히 인식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또한 친한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는 생각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길고 진한 관계가 아니다. 담백하고 얕은 교류를 기본으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독감에 대한 고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상상을 해보세요. 깊은 외로움으로 몸과 마음이 시들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혼자 생활하는 것은 고독한 일이지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서 외로움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고독감에 빠질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적어도 사람들이 있으면 외롭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이 고독감에 잠식될 가능성은 큽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고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집단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로 고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가장 먼저 책을 추천합니다. 책을 읽으라는 내 조언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어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책은 저자가 혼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쓴 결과물입니다. 물론 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저수라는 시간은 저자 혼자만일 것입니다. 저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완성된 작품을 만들면 이를 읽는 사람은 그 결과물에서 숙성된 맛을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쇄 작용 속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고독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마음은 항상 저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더라도 책을 읽으면 그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을 쓰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자신의 마음을 글로 써내려가는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재미있습니다. 내 생각을 글로 쓰는 동안에는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데 쓰는 것이니 더할 나위 없이 호가로운 일일 것입니다. 글을 쓰면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독감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음악입니다. 책을 읽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음악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이 큰 장점입니다. 고독감이 들 때는 일단 음악을 들고 그 공간에 몸을 맡겨보시라.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멜로디를 뒤경 삼는 것만으로도 외로운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리듬에 몸을 맡기다 보면 멜로디가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리듬과 멜로디가 하나가 되어 나를 위로해줍니다. 특히 외로울 때는 듣는 곡을 정해놓고 그것을 일기지 동안 반복해서 듣습니다. 나는 이 방법을 원트랙 리피트라고 부릅니다. 그 음악을 듣는 동안에는 고독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고독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과하게 사용하면서 심신이 더욱 피폐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지 생활에서는 이러한 정장이 더 심화됩니다. 몇 년 전 이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웨덴 정신과 의사 안데르스 한센 박사에 따르면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우울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4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끊임없이 방대한 정보가 뇌에 흡수되면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이 따라가지 못해 뇌에 부담을 지게 되고 결국 뇌가 피로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매일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운동입니다. 인류는 500만 년 동안 계속 몸을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은 겨우 최근 10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긴 역사에 비추어 보면 이 기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져도 심신을 건강하게 진화시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몸을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산책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사계절의 변화, 풍경, 바람과 공기를 느끼고 거리에서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며 기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매일 1시간 정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합니다. 특별히 산책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려견에게 산책이 필요하니 자연스럽게 일과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쉴까 하다가도 산책을 나가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잘 다녀왔네, 기분 전환도 되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개를 키우면 고독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와 함께 다니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렇게 대화하며 고독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나는 반려견을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이 곁에 있어 주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독감은 마음을 위축시키고 그 외로움이 전염되어 몸까지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종 시종냉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마음도 포근해집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압이나 마사지는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목욕이나 사우나도 훌륭한 힐링법입니다. 마음이 외로우면 몸도 외롭고 몸이 외로우면 마음도 외롭습니다. 이 악순환을 한번 끊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매일 감사우나에서 몸을 데우고 우연히 만난 사람과 가볍게 잡담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고독감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개운해지고 피로가 풀리며 활력도 회복되니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50번 돌면 우리는 한답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재출발 지점에 서인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60세가 되면 일을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경쟁 사회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자산이나 연금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더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하거나 최상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초조함이나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란 진지한 집을 빌려 찻잔을 펼치는 순간, 따뜻하고 맑은 봄가을에 나서는 순간, 아침에 일어나 어제까지 보지 못한 꽃이 피는 걸 보는 순간, 오랜만에 아이들이 생선을 맛있게 먹는 순간, 마음 터 놓을 수 있는 친구와 우스갯소리를 하며 박장대소하는 순간, 좋아하는 것을 물에 적신 후 시험해보는 순간과 같은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 살 수 있다면 중년기 이후에도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할 일이 없어져 고독감이 얼굴을 내밀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일만 해온 사람이라면 회사가 주었던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있을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종이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것도 점점 지겨워지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지하면 점점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일이 겁나게 되고 무기력해지며 취약의 경우 노인성 우울증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일을 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조금씩 작업하는 재미를 느낄 만한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집을 짓는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돌을 하나씩 쌓아 돌담을 만드는 아저씨의 일상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은 자식도 손주도 있었지만
직접 지은 통나무집에서 혼자 살며 주변의 돌담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의 레시피에 도전하거나 매일 산책하며 발견한 것들을 사진으로 기록해 자비 출판하는 등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해보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미션이라고 여길 만한 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 더 즐겁고 보람차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실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년의 고독에 관한 나쁜 예로 셰익스피어의 시곡 리어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나는 늙은 모습이 어떻게 되어서는 안 될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비극은 리어왕이 국정에서 물러나고 실명의 딸에게 자신의 영토를 나누어 주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딸들에게 아버지인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게 하여 가장 지극히 자신을 생각하는 딸에게 많은 예산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셋째 딸인 코델리아는 아버지의 지위에 미치지 않는 대답을 하게 되어 리어왕이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 결과 셋째 딸을 제외한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리어왕은 신령의 시종과 함께 두 딸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딸은 아버지의 시종들을 먹이고 재워줄 수 없다며 홀로 오기를 원합니다. 결국 리어왕은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대신당했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급기야 절망 속에서 폭풍 후 속을 방언하게 됩니다. 고독의 수렁에 빠진 리어왕의 포효는 매우 극적입니다. 바람아 불어라. 나의 뺨을 찢을 때까지 불어라. 미쳐 날뛰어라. 그는 결국 셋째 딸 코델리아를 찾아 위로를 받지만 결국 이놈도 저놈도 살인자다. 모반을 띠란 놈이다. 라며 외치며 숨을 거둡니다. 이 장면을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리어왕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운이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쳐 날뛰는 리어왕을 보는 것이 재미있을지 모르다 실제로 이런 노인이 가까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고독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리어왕의 비극을 통해 노인이 고독해지는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자세 3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신장의 재산 증여를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예산만 받고 나서 피상 속인에 돌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소한 일로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되면 고집이 세지고 참을성이 없어지면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노인성 화진 후근이라고 부르며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노고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리어왕의 모습을 참고하여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고독을 만끽하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오직 나 하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힌트를 얻으셨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더 후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너무 일만 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고독을 받아들이고 독서, 글쓰기, 산책, 음악 등으로 고독감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행복한 시간을 갖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더욱 후회 없고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